연장선을 달리는 대화에 제작진이 중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사실은 씨하고 같이 왔어요. 비즈니스 팀이에요. 근데 어머니 지금 거기가 좋으세요? 나는 좋죠. 나는 내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목사님 계시는 기도원에 그때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뻥 뚫리고 시원하게 다 풀린 거예요. 목사입니다. 이번에 궁금한 얘기 Y의 엄마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피디란 분이 오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얘기가 통화가 되겠냐고요. 완전히 물어보는 것도 저질적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 교회에 죽이기 위한 또 목사님을 죽이기 위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대화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자식과 이 부모의 관계는 천년인데 그 어떻게 사이를 띄겠냐고요. 꼭 그 사이를 그냥 방송을 통해서 꼭 떨쳐놔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적인 갖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결론이 와서 오히려 더 그 자식과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더 붙여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평생 이제 이번 방송을 위해서 못 볼 것처럼 또 물어보고 그러면 묻는 말이 안 본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꼭 아주 그냥 저질적으로만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만 물어보고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 궁금한 얘기 Y는 지금 사이에 필요치 않고 아주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왕 그 PD가 물어보려면 그 궁금한 얘기 하려면 믿는 사람이 와서 물어봐야 대화도 되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그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우리 물어보니까 물음 자체가 우리 교회를 어떤 그냥 아주 그냥 못된 교회를 만들고 꼭 어떤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때리라고 하는 목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부터 거의 걷지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하시고 상당히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내용에도 나는 아프니까 너희들이 좀 혼내라. 내가 손바닥 아파서 너희들이 좀 대신 혼내라. 뭐라 해라. 너 새끼들이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할 힘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는데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후계자가 키워난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온 세계성교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뭔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약자는 교회더라고요. 궁금한 얘기 와이도 저희가 반영이 됐지만은 그 흔한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그냥 그냥 공영 방송에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막 밀면 밀리는 대로 이렇게 지금 생활해갖고 진짜 30-40명의 그 아무것도 옷갈도 없는 우리 노인분들 성도님 이렇게 하나 돼서 여지까지 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제2탄으로 이거 SBS에서 저희들을 지금 목을 조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일을 꾸며놓고 이 방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이 SBS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죽지 못해 여지껏 살아왔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SBS 궁금한 이야기 방영하기 하루 전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틀 전에 왔다가 저희 입장을 듣고 가고 그 다음날 저녁 때 장로님 좀 보시죠 하더만 얘기를 듣고 한 30분 얘기를 나누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간 그 김PD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방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저희들이 상상을 못해. 그 생각만 하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떻게 이게 방영이 하루아침에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놓은 거기다가 제 얘기를 하나 딱 들어보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방송이거든요. 이건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때도 재판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소송을 걸어서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SBS는 그 재판 과정에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개입해서 그 재판에 그런 높낮이 그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맨 처음에 김재순 사건도 재판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SBS들이 닥쳐갖고 선고가 일주일 후인데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고 요번에도 하루 전에 와갖고 소송 걸려서 경찰서에서 검사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취재해갖고 이걸 터뜨려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장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당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 제보한 사람들은 무조건 약자, 저희들은 무조건 강자. 이래갖고 지금 처해온 현실이거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급 한 번 못 받으시고 그냥 오직 성도 내 자식 다 버리시고 진짜 그 흔한 통장도 하나 없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을 먹었죠. 여기서 뼈를 묻자. 뼈를 묻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제가 재정 장로를 보는데 참으로 뭐 돈이 남아서 선교하고 돈이 남아서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은 그 흔한 사택이 하나 없어요. 저희 교회 안에 방 한 칸 지금 남편 목사님하고 거주하고 사시는데요. 참으로 누가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보면은 아 이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시나 이럴 정도거든요. 또 저희는 뭐 요즘 세상에 뭐 헌금 내고 막 이러는 게 없고 이 SBS 때문에 저희들은 완전히 죽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고자 들로 산으로 풀 매러 다니고 농사지러 다니고 남의 땅 강원도 영월에 땅 빌려주면 다니면서 개간해서 거기서 고구마 캐오고 배추 캐오고 무 캐오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에 최고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못하시는 게 없어요. 된장 담으셔, 고추장 담으셔, 간장 담으셔, 또 배추 절이셔. 지금 그 손을 보면은 저희들이 안 따라갈래야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세요. 막 손이 지금 막 이그러지셔갖고 한 5, 6년 전부터 골병이 들으셔갖고 꼼짝 못한 게 한 2년 동안 또 꼼짝을 못하셨어요. 남같이 무슨 뭐 통장에 뭐 돈을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서 뭐 땅 투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 있어갖고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모든 것을 제가 재정을 받아 해갖고 제가 전부 하는 이런 입장에서 참으로 믿거나 말거나 저는 존경스러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보필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안타까워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 주면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예?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서운하면은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교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억울하고 분해도 정말 똘똘 뭉쳐서 목사님과 같이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나갈 겁니다. 바깥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고 솔직히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데 부모님이니까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왜 사이가 사건이 있는 날 화해하고 좋게 아름답게 끝나다가 교회를 갑자기 5개월인가 있다가 나가고 그리고 고소하고
그리고 방송에 제보해서 방송에 나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제시를 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6억을 제시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을 보자말자 몸으로 밀치고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는 기준 씨와 광열 씨. 본인들이 나서서 폭력적인 교회 이미지를 노출시키며 엄청난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 기준 씨가 방송국을 찾아 제보를 하고 조직적으로 광열 씨는 허위 인터뷰를 하며 교회는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 단지 신 목사의 이거를 병원 가갖고 빨리 그 해야 되는데 병원을 또 문가오를 해갖고 내 이른발을 가지고 일을 했다. 쉼없이 보니까 당뇨가 많이 심했고 합병증은 앓고 있었는데 잠도 못 잘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워서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받아들여주고 살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술, 담배를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합병증이 점점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 공사 일을 했습니다. 기도원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여름날인가 제가 알기로 여름날인가 땀도 많이 나고 이럴 때에 이 전기 공사 현장에 나가시는 분은 작업화를 신습니다. 근데 공기도 안 통하고 그런데 아마 작은 상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되고 상처는 아물지 않고 왜 술 담배를 계속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게 심해지니까 병원에서 잘라라라고 했습니다. 발가락을. 그래서 발가락을 하나 자르게 됐어요. 발가락 하나를 자르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또 계속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발가락이 이제 다시 또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에서 발목을 잘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발목까지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발목은 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잘 하자, 술 담배 끊고 이렇게 아마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요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마침 기도원에서 쉼없이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발가락이 여기 일하다가 다친 것처럼 잘못된 제보를, 거짓된 제보로 마침 이 방송국 SBS는 사실 확인도 없이, 왜 사실 확인도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대문 열면 바로 여기 뭐 산골짜기 어디 뭐 감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나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무슨 치료를 못 받게 했다, 뭐 일만 시켰다, 마침 여기서 뭐 탈출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제가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SBS 때문에, 잘못된 제보 때문에, 잘못된 인터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성도가 죽는 것을 저는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광열 씨의 방송 인터뷰 내용은 허위 거짓이지만 신땡성의 부탁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였기에 명예훼손을 하였지만 고의가 없다고 한다.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병원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지만 진실은 첫째, 직장을 다녔지만 방탕한 생활로 인해 돈이 없었으며, 둘째, 잘못된 식습관과 술과 담배로 병세가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발가락이 썩어 잘라내게 되었고,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 모든 책임을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병원을 못 가게 해서였다고 말한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죠. 그때 10년 전, 제가 10년 몇 년 됐죠?
2015년도입니다. 9년 됐어. 9년. 그럼 네. 거의 10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드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교회에서 뭐 헌금이 자.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 교회를 완전 문 닫을 정도로 되어버렸는데, 그 짜집기 방송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장영주가. 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그 이수키한테 그렇게. 근데 그 원본을 보니까, 그냥 그 접근을 하셨던 거. 원래 카메라로 찍었다. 위장해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기도해줬어. 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라 그랬나? 자기 딸이라 그랬나? 뇌종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감정, 어떤 군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엔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침을 놨다더라. 또 수술비를 하느님께 나름대로 그 예물로 드렸다더라.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처음 사람한테 그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냐니까, 한 1억 들어갔나? 뭐 이런 투로 말을 한 거를 가지고 짜증이 나가. 우리 원본이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렇게 아니 1억을 그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병원에 가서 뇌졸중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뭐 놀아서 드렸다는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놀아서 드렸는데 이게 자기 병력성을 낳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얼마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니까 1억 정도 냈나 뭐 이런 얘기한 거를 마치 1억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근데 그럼 장현주가 네. 너도 외국했다는 건 뭘 외우겠다? 자 원본은 뭡니까? 상도 자꾸 물어보니까 자 보세요. 그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구라고 해야 되나? 흥분을 하고 병원 고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한 1억 정도 냈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했다. 그분은 1억 정도 냈는데 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물어보니까 자꾸 접근하. 걔네들 그러니까 지금도 피디님은 뭔가를 듣고 싶어 하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좀 물어보잖아요. 제가요? 방송국은 그래요. 나 안 믿어요. SBS. 공중파를 어떻게 믿습니까? SBS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SBS 방송은 진실을 밝혀 정말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이 거짓되고 더러운 짓거리를 멈추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